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프 작가님부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일했었고요. 만화가였고 지금은 폰 쓰고 있는 작가 강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희석 배우님. 무빙에서 김두식 역할을 맡고 있는 조인성입니다. 사실 배우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무빙2 지금 찍고 계신 중이니까 약간 김두식 모드로 오늘 오신 것 같지만 지금은 잠시만 성기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함께 작품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작가나 뭐 이제 제작진과 배우가 어떤 친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함께 또 기꺼이 이 GV를 함께 해주시게 됐던 어떤 사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부탁을 좀 했었고요. 네. 사실 강풀 작가님은 GV를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영화 시사회 끝나고 백은하 소장님하고 잠깐 셋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이 영화를 보고 좋아했고 또 이 영화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GV를 하는 건 어떻겠나. 또 극작가이자 또 만화가인 강풀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또 어떻게 보였는지 그런 얘기들이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그리고 각자의 많은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건 되게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또 이제 강풀 작가님은 또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려봤죠. 네. 오늘 또 12시쯤에 천호 네, 한 번 더 아이맥스로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조인성 배우님하고 사실 친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나홍진 감독님하고도 친분이 있고요. 서로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차는 마시지 않았지만 술은 종종 마시고요. 죽고 못하는 사이는 아닌데 동네에서 만나면 반가운 동갑내기 동네 친구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인성 씨나 나홍진 감독이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GV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부탁을 하면은 그래도 나왔겠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영화가 재미없었으면. 근데 저는 호프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굉장히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한 4번 정도 보게 됐는데 볼 때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2번째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호프라는 이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소감, 이 영화를 보신 소감에 대한 얘기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극장에 자주 가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 가지 작품들도 동시에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극장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본 영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사회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좀 민폐일 것 같았는데 정말 웃을 때 누구보다 크게 웃고 박수 치면서 막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시종일관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재밌고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끝까지 재밌게 봤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박수를 치셨었나요? 일단 저 호연 씨 인성 멋있게 씨가 아니 해야죠. 할 건데 그때 굉장히 재밌게 봤을 때 네. 그때 뭐야 막 이러고 이면식 씨께서 똥 얘기할 때 정말 너무 박장대고 울었고요. 두루치기.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박수 쳤던 거는 성기가 그 경찰차 매달렸을 때 위에 경광등 뜯어지잖아요. 너무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 저런 엉뚱한 긴박한 상황에서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 너무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버스트 키튼 같은 연기를 네네. 하시죠. 보면. 네. 인성 씨 뭔가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듯. 종종 어떤 분들은 제 주변 분들은 그 말에서 경찰차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긴장감이
긴장감과 몰입도가 있는 장면인데 그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웃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웃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혼자만 안으로 웃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원하게 웃으세요. 웃으셔도 됩니다. 네, 뭐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의도한 바니까 그렇게 영화를 고생은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빙이 촬영이 종료한 게 2022년 7월이고 딱 1년 후인 2023년 7월에 호프가 또 촬영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호프 촬영 중에도 혹시 인성 씨를 좀 만난 적이 있는지 작가님이, 그리고 그때 보았던 인성 씨는 내가 무빙을 함께하던 그때의 조인성과 어떻게 좀 달랐는지가 좀 궁금해요. 조인성 씨는 동네를 잘못 골라 태어난 케이스예요. 강동구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홍파구에 살고 있는데요. 저와 류승환 감독님과 나홍진 감독님 전부 다 강동구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셋이서 돌려쓰고 있어요. 한참 저랑 무빙을 찍고 나서 갑자기 중간중간 사라져요. 휴민트를 찍으러 라트비아에 가고 어느 날 또 몇 달 사라져가지고 보면은 또 이제 호프를 찍으러 루마니아를 가고, 그때 갔다 올 때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니 하면은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쉽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왔을 때 이제 수영을 그 말끔했던 사람이 약간 거짓골이 되던 사람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중간중간 봤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보고 해서 제가 이제 나홍진 감독님과 류승환 감독님과 친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해요. 나홍진 감독님과 류승환 감독님한테 우리 배우 너무 험하게 굴지 말고 다치게 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얼굴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다가 오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 봐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굉장히 무빙은 뭐 어려운 장면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뭐 세 작품이 다 비슷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조인성을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농담 아니에요. 무빙 촬영장 갈 때마다 자꾸 저는 어디 땅에 매달리고 다리 붙이는 데 별로 없었고 거의 코어 근육 강화 훈련을 무빙에서 시키고. 네, 그렇죠. 그 무빙 2도 지금 촬영에 이미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 촬영장 갈 때 좀 땅이 없더라고요. 좀 피로해 보이시네요. 네. 인성 씨. 땅에서 연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새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호프에서는 말 위에서 연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만 땅에서 연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좀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 성기의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의상 이야기는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또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또 모자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뭐 모자에 관련돼 가지고 이미 이 문구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풀이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 모자에 나오는 이 문구가 뭐 스페인 종자 회사, 근데 이게 가상의 회사가 아닐까요? 제 기억에 맞다면요. 이건 뭐 나중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네. 그 모자가 이제 그 모자가 선점되기까지의 여러 모자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문구도 다른 거예요. 예. 색깔도 다르고 네. 뭐 심지어 그 모자는 나홍진 감독님 모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감독님이 그 초록색 모자 같은 걸 예, 맨날 쓰고 다니셨던 기억이 개인 나요. 모자들도 제가 쓰면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모자가 나홍진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기 모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로고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알파벳을 지워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와 그것까지 파서 그 모자의 의미를 부여하실지는 정말 몰랐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말기가 그 뜻인지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었거든요.
어쩌면 성기가 내가 지구인 중에서 최고의 종자다, 내가 최고의 씨앗이다라는 걸 외계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름도 좀 그래요, 사실. 그렇죠. 네. 감독님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성기. 높아 심지어 그렇죠? 네, 낮지도 않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뜻인지 모르고 썼기 때문에 네. 그 고성기의 학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감독님이 만약에 그걸 의도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숨은 의미를 찾아주시는 거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신템처럼 계속 붙어 있었던 성기의 모자가 어느 순간 이제 벗겨지는 순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이 모자를 벗어야 되는가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혹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 모자를 쓰고 계속 한다는 건 이 라이트를 얼굴 쪽으로 계속 그 그림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좀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연기할 때.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모자를 벗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저희가 추격을 하다가 더우니까 모자를 뭐 벗어놓고 간다 아니면 그 주먹밥을 먹을 때 모자를 벗고 이렇게 벗어놓고 간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것들을 타이밍을 생각하다가 감독님이랑 그때 이제 생각을 해 놓은 게 그 제가 이제 그 말에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네네. 그때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걸로 설정을 하자 해서 그 타이밍으로 잡아놓고 아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위에 계신 분들한테 다 어필한 이후에 모자가 딱 벗겨져서 저도 좀 상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호프에 관련된 좀 X만 봐도 여기가 호프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호프 얘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썰들이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작가님이 추측하는 이게 꼭 진실이 아니더라도 성기 범서 외계인설부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썰 있다면 혹시 하나 풀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영화 처음 본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다 나홍진 감독님의 미끼에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영화 끝나고 나서 저도 다 대중들과 똑같았어요. 끝나고 나서 임성찬 전화해서 외계인이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팔도 길고 다. 네,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너무 집에 안 주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몇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베이유가 네. 안 죽이는 게 왜 안 죽였을까? 그쵸. 또 생각을 하고 약간 외계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같은 외계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왔던 다른 종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마베이유가 죽으라고 쫓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조금 이상했던 게 왜냐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괴물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이제 지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까지 무식하게 쫓아가지? 저렇게 집착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약간 의심했던 게 이제 맨 처음에 성기가 쓰러졌을 때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나고 나서 성기가 총을 잡았을 때 딱 일어나니까 다시 마베이유가 다가올 때 네. 뭐라고 외교를 해요. 그건 네.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그쵸. 뭐 나는 혼자서 저게 대사가 혹시 너로 전사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호응하기가 싸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외계인설에 되게 많이 조금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구인이시긴 하죠? 저는 뭐 이쯤 되면 이제 대답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 감독님도 여러 지부에서 말씀했다시피 저는 제가 지구인인지 알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지구인인 줄 알고 연기를 했고 그렇고 감독님이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 왜 고성기를 잡기 위해 외계인들은 타겟팅을 잡고 왜 이렇게 집벽에 따라잡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게 이 비유가 조금 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 자다가 여름에 모기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 모기가 잡힐 때도 있고 뭐안 잡힐 때도 있는데 안 잡히면 잠을 못 자죠. 그걸 못 자죠. 그러면은 정말 얘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다가 온 불을 다 켜죠. 그래서 걔가 나타나기만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다음 걔를 끝까지 잡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잡기도 하죠.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저는 봤거든요. 뭐 그게 어렵게 생각할 일인가? 보성기 모기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입장에서는 외계인 입장이니까요. 네. 외계인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안 죽는 전투력이 있는 아이가 나타났네.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 외계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 외계인 입장에서는 제가 외계인이니까. 그러니까 저 외계인은 무엇인가라는 전투력이 있는, 왜냐면 거기는 마베오가 전사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외계인은 그 외계인 입장에 저는 외계인이니까 외계인은 어떤 외계인이냐로 생각할 수 있으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전투력이 강한 상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에 뭐 TV에 나오잖아요. 뭐 격투기 선수라든지 뭐 네. 이런 뭐 고도로 훈련을 뭐 제가 뭐 거기서 고도로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외계인 입장에서는 좀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말을 이상하게 잘 타고. 제가 왜 저러지? 좀 이렇게 총을 잘 쏴? 예. 거기서 나오자 나경이 놀래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줬었어요. 나홍진 감독님이 이 썰이 하도 많으니까 뭐라고 해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외계인은 아니다. 네, 뭐 네. 이렇게 고성기는 외계인은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나홍진은요 조인성 배우를 캐스팅할 때 뛸 일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 GV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해명하지 않고 그냥 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신나게 놀게. 네. 그런데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저는 지구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는 연기했습니다. 예. 나홍진 감독님이 던져준 장난감에 너무 이 장난감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놀아라까지 설명서가 꼭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즐기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씨가 처음에 그 성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 사체들이 있고 뭐 이런 들판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강아지 풀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한다면 강풀 작가님 강풀 작가님 생각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숲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나무 막대 같은 걸 또 들고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봐라고 하는데 되게 지형지물을 손가락도 아니고 뭔가 지형지물들을 거기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막 쓰는 것들은 감독님이 뭔가 지시한 부분들인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첫 번째 황소 사체를 만났을 때는 저한테 주문하셨던 디렉팅이 약간 동네 모자란 이 친구처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까 머리를 극적극적 해볼까 뭐 어떤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옆에 정말 강풀이 있는 거예요. 강풀이 있었네. 그래서 그게 물론 우리가 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부탁했죠 미술팀한테 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이용을 나서 빠진 하면 사람처럼. 네. 약간 그렇게 그게 좀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형 지물을 좀 이용했던 케이스고요. 숲에서 점액질을 냄새를 맡았을 때는 그건 원래 의도대로 감독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자라는 정확한 디렉팅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악취는 어떤 악취가 나는지 정확히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배우만이 상상하는 부분일 텐데 그 점액질에서는 어떤 악취가 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어쨌든 그 상상력의 문제니까요. 네. 물론 시나리오에 좀 정확하게 적혀 있었던 게 비린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비린내로는 너무 그 냄새를 표현하는 게 제 입장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사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 가지 냄새들이 혼합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체의 냄새를 맡았을 때는 이제 숲속에서 그 자체의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축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섞인 그 축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똥냄새라든지 이런 네네.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냄새를 포함한 냄새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점액질은 약간 비리다라는 표현에서 좀 넘어서서 홍어 있죠, 홍어. 아, 홍어 아주 그 삭힐 대로 삭힌 홍어의 냄새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 장면에서 약간 장난을 치잖아요. 그건 애드립에 가까운 거. 그거는 이제 애들이었죠. 그거는 되게 이제 사악해 보였거든요. 진짜. 그건 이제 친구들 남자들 사이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만 혼자 죽을 수 없어 너도 맡아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런 뭐 그런 친구들끼리 남자들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좀 애드립을 좀 했죠. 역시 동네가 다르니까 동네에서 좀 놀아본 사람들이, 형들하고 많이 놀아봤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바이브였던 것 같다고 예, 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봉준호 감독님 피셜 흰자가 멋진 배우라고 얘기를 하셨고, 눈에서 섬광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셨는데, 또 강표 작가님이 보셨을 때 조인성 배우님을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다니 이 나훈진 감독에게 질투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어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진짜? 보통 이제 호프를 보시면 이게 조인성 배우님의 어떤 기럭지나 엄청난 액션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중간에 그 약간 극한의 공포 누워가지고 마베이한테 이제 제대로 한번 맞아보고, 네. 예, 그 이제 부감차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찍고 하는데 그 극한의 공포랑 무력감하고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될 대로 돼봐라 하는 것까지 그가 몇 분 사이에 다 펼쳐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화면을 가득 메우는 그 하얀 눈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나홍진 감독님이 그게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무빙에서의 나름 거기 많은 초능력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티어를 정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김두식의 티어는 세계관 최강자였거든요. 조금만 지어주면.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극한의 공포감이나 제가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무력감이나. 근데 저거를 이렇게 호프해준 수도 있고 저런 걸 할 수 있는 배우인데 나는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못 쓰는구나 라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네. 대신 김두식에겐 로맨스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성기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네네. 네. 눈에 흰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뭐 이게 또 눈에 흰자가 이게 또 이렇게 그 화제가 될 줄. 화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고, 뭐 그 흰자를 그 연기 때문에 미리 닦고 나오거나 뭐 이거 어떻게 뭐 안약을 뭐 쓰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몰랐고, 그때 그냥 그 공포심을 잘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전기로 감독님께 첫 테이크를 가고 이거 지금 이 느낌 괜찮아요? 하니까 감독님이 너무 좋다고 죽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좀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뭐 조금 드라마틱한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 정도까지 내 눈을 볼 경험이라는 건 배우로서도 많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완성된 영화로 그 얼굴을 내가 보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왜냐면 되게 저한테는 그 중요한 거였어요. 마베요가 강력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건 결국엔 리액션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 리액션을 충분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면 이 극은 굉장히 겉돌기 쉬워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밀도 있게 잡아주셔서 그런 카트가 나온 건 아닌지 예. 홍경표 감독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죠. 네. 저는 뭐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디카프리오가 필요 없구나. 레버넌트 이제 안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강구 작가님 이 작품엔 사실 그렇게 감정적인 그 어떤 드라마가 많은 작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상하게 내 마음을 무빙시켰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꼭 뭐 인성 씨가 나온 장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가 입장이나 아마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등장인물을 어떻게 등장시킬까 처음에 그걸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도 글 쓸 때 그러거든요. 내 소중한 등장인물을 주인공을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느슨하게 황정민과 조인성이 가짜대로 쓱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매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간에 약간 쉬는 턴 마치 전후반 있고 쉬는 것처럼 그거 빼고는 계속 달려가잖아요. 미친 듯이 달려가는 영화고 그 중간에 쉬는 것조차도 그 이면식 배우님의 그 해수리 아저씨의 그 개그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진짜 시골 할아버지들은 절대 본론 먼저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제 뭘 먹었는데 두루치기를 먹어서 똥이 나왔다는 그 긴 이야기를 5분에 가게 그것도 똥 싼 이야기를 5분이나 하는 그 나온진의 패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참 웃고 나서 땄더니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액션이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벌어지는 정말 존재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 황정민 배우님의 액션과 그다음에 이제 숲에서 이제 송기일당이 먹는 액션과 나머지 셋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액션까지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야? 약간 그런 엔딩까지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서 있는 곳이 없는 계속 무빙하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호프를 보고 나니 만약에 가능하다면 촬영 중인 무빙 2에서 김두식에게 추가하고 싶은 액션이 생기셨나요? 없습니다. 이미 다 썼고 이미 촬영을 했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진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와, 그 무빙2 대본을 받고 와, 대단하다. 그렇군요. 이것보다 더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성 씨의 건강이 정말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네. 그러나 이번에도 더 뭔가 다른 액션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역시나 뭔가 영상화되는 또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작가가 됐든 디렉터가 됐든 자기 창작물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몸 따위는 나쁜 사람들. 근데 사실 저도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고통이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기꺼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각 인물들마다 카메라가 잡아내는 방식들의 조금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 성기 일당이나 성기는 유독 부감샷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밑에서 이렇게 찍어 올리는 듯한. 혹시 감독님과 왜 성기에게는 그 샷들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퍼컷이라고 하죠. 네, 어퍼컷 샷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어퍼컷이. 예,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어퍼컷을 왜냐면 어퍼컷이라는 건 백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백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어떤 커트도 붙여서 붙일 수 있으니까.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 뭐라 그럴까
그때 다 못 찍으면 그 장면을 가지고 와서 또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그 어퍼컷 샷이 좀 용이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땅에 묻혀 있는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반대 샷이 어퍼컷 샷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샷을 좀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통 그런 샷들이 구현됐을 때는 좀 인물이 세게 보이거나 좀 뭐라 그럴까 좀 커 더 보이거나. 커 보이거나 할 때 그런 커트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좀 인간계에서는 조금 다른 좀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표현하시려고 하는 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오늘 얘기를 사실 듣고 나니까 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모기 컷 같은 느낌이기도 모기샷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 거대한 우주선이 실제 루마니아에서 지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부채요. 예. 네, 부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우리는 사실 영화 속에서만 보지만 실제로 거기를 걸어 올라갈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일단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저기 다 도니아라고 하는 저기 숨어가지고. 맞아요. 저거 다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재촬영을 저희가 했었어요. 아 왜요? 찍어놓은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다시 재촬영을 했었고 그 대본에 대한 회의를 현장에서 몇 번 했었고 그래서 저기 있는 것들이 다 도니아라고 하는 것도 애드립이었죠 저희. 아 그래요? 그래야지 이 인간의 욕망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진행성을 주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도 힘들었고 진짜 올라갈 때는 너무 높고 이게 비탈길이어서 미끄러지기가 십상이었어요. 계단이 있는 건 예, 아니었는데 거죠? 그거에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밑에 약간의 홈을 파가지고 좀 딛고 올라갈 수 있게끔은 해주셨는데 그걸 또 기어 올라가는 또 모습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스태프들이 안절부절하면서 다칠까봐 그러면서 찍었던 그런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그 마베이오와 성기에 대한 어떤 그 마베이오의 집착 같은 걸 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이 연기를 한 패스벤더 배우와 조인성 배우와의 어떤 만남 혹은 어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들 좀 나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만난 거는 한 번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촉촉한 눈으로 쳐다보시던 거예요? 실제로 눈이 촉촉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만나 뵀었고 그 모션 캡처 할 때 같이 촬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저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영어가 막 그날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적당히 좀 반가워야 되는데. 원래 성기하고 마베이오도 대화는 안 되잖아요. 예, 서로 너무 좋았어요.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서로 나눌 수 있었고, 네. 그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분도 그 쫄쫄이복을 입고 이게 다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도 우리나라 배우도 연기 앞에서는 다 진짜 공평한 거구나. 이게 어쩌면 그 언어라는 게 필요 없이 저들 우리 연기하는 거 보면 똑같다고 느끼겠구나. 나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연기라는 게 어떤 언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찰나 했던 적이 있어요. 연기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한 상태에서 몸으로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활동했던 이 나라는 다르지만 연기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그냥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구나. 헐리우드도 한국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객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인성 씨는 알고 계세요? 마베이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알고 있죠. 대본에 있었으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마요. 이거는 감독님의 허락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깐네에는 영어 버전으로 있었죠. 네. 있었었고 그게 굳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절 보고 했던 그 단어들 그리고 조르가 이제 절 우리 보고 했던 그 얘기들을 다 없앴죠. 그거는 영원 오히려 비밀에. 예 어차피 뭐 이제는 알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또 보시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성기의 연기나 혹은 영화 안에서 좀 궁금했던 점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너무 모든 게 클리어했어요. 아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자꾸 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물어봤는데 임명 씨 이거 뭐야? 하면 대답해 버리면은 나의 감상이 깨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앞부분에 대해서 막 그런 저는 이 영화 자체가 물론 이제 뭐 3부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2부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완결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신나게 하고 나다가 우리가 이제 괴물로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걔들이 뭘 하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걔들이 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이미 확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후보는 참 신기할 정도로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각자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저는 뒤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히 완성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만으로 충분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많이 해석이 갈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저도 이제 드라마 극본을 쓰고 하니까 나홍진 감독님을 너무 이해하게 됐어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사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제작비가 들어있는지 알게 됐고요. 네. 뭐 한 씬을 서투로 썼다가는 얼마나 많은 프리 프로덕션부터 힘든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님은 이거를 자그마치 4년 정도 제작을 했고 그 이전부터 극본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그렇게 집요한 사람이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100% 믿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해석을 본 건 그건 우리들의 몫이고 그걸 의미 없이 쓰지 않았다는 건 저는 100% 믿어요. 써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한 줄을 이렇게 씀으로 해서 이 씬을 뭐 예를 들어서 비 온다 이 한마디에 강호기를 돌려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나홍진이라는 이 감독님이라는 이 사람은 토트리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하나로서 이미 완결된 영화를 내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처음에 봤을 때는 1회차 봤을 때는 되게 신나서 봤었고 뭐야? 이러고 보다가 오늘 2회차를 다시 보고 나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그렇게 비판받을 영화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또 질문과 대답을 또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배우님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네, 네버다이. 네버다이 조인성님, 네. 그렇게 빨간 바탕에다가 써주시니까 정말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질문 주시죠. 마이크를 가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버다이. 두 번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아까 강풀 작가님도 얘기했는데 조인성 배우의 팬이지만 끝날 때까지 왜 안 죽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했는데 뭐 외계인설도 있고 그 외계인의 적 외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화제인 넷플릭스 동궁처럼 그 외계인의 꺼먹살이가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있고 집요하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조인성 배우님께서 시나리오를 처음에 봤을 때 인간으로 알고 연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인성 배우님도
내가 왜 안 죽지? 이렇게 맞으면 웬만하면 다 뭐 마동석 배우라도 죽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조인성 배우님 그 성기의 동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캠프로 와가지고 미친 듯이 그 주먹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감자 감자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좀 그 장면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먹고 그 동료들의 복수를 외계인에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실제로 감자 먹는 것 때문에 진짜 감독님이랑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촬영 나가는 시간이 새벽 4시 반인데요. 감독님과 숙소를 같은 곳을 썼기 때문에 그 주차장 앞에서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장면이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욕가 뭐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생존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볼까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먹는 걸로 이 살려고 하는 이 생존력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살려고 하는 이 먹는 거 자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저도 소설책에서 봤는데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굶어 죽는 것도 있고 스스로. 근데 먹는다는 것 자체는 살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살아야겠다는 이 캐릭터의 어떤 생존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또 그냥 이게 냥냥 먹기 이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이 털에 묻어요.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또 먹는 그런 느낌이 좀 강력하게 생존을 하려고 하는 어떤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해석으로 저희가 이제 그 감자를 먹은 거죠. 얘는 왜 이렇게 안 죽어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지.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같은 창작자로서 네. 사실 조인성은 더럽게 안 죽어요. 밀수에서 권상사는 그럼요. 하늘 그 정도만 죽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 끝나고 보면 살아 있어요. 네버다이 조인성이네요, 그렇죠. 정말. 네. 그리고 호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집어 던져지고 그렇게 그렇죠. 맞고 했는데도 결국은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무빙 때도 오빙에도 15년이나 사라졌다가 공부로 결국은 갔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네. 그게 저도 창작자고 류승환 감독은 창작자고 나훈이 감독도 창작자잖아요. 어쩌면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조이통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얘는 죽이면 안 돼.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죽이기 아까운 인물이 돼버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여태까지 쌓아온 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나홍진의 거대한 생각이나 류승환 간의 엄청난 생각이나 강풀의 모든 치밀한 이런 것보다 못 죽이겠어. 얘는 못 죽여.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죽일 수 없는 인성 씨이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질문은 강풀 작가님께서 한 분. 저기 지금 제일 먼저 흔드셨거든요. 네. 네, 그분 맞습니다. 네, 여기. 네. 네, 계신 곳에서 한 오른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저 여기 조인성 배우님, 강풀 작가님, 백은하 소장님 세 분 모두의 견해가 궁금한데요. 그 호프의 외계인들과 무빙의 초능력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프의 외계인들과 저 무빙의 초능력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와, 이 생각 못 해봤네요. 김두식이 지금 제일 탑티어인데. 이미 조동기가 이겼기 때문에 고동기가 이겼기 때문에 무빙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오.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오늘 호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호프에 중점을 두자고요. 네. 마베이오가 엄청 세요. 그리고 그쪽은 마베이오도 안 죽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심지어 마베이오는 심장을 꺼내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두식의 심장을 준. 네, 우리 네버다이 조인성이 있는 이상 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인성 씨는
네, 강풀 작가님의 답변이 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뭐 모르겠는데 뭐 상상력의 영역이니까요. 네. 전 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죽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죠, 뭐 사실은. 네, 다음 질문을 또 인성 씨. 저기 아 여기 보면 노란색. 아, 제일 앞쪽으로 갈까요? 네. 그래, 죽지 않는 거보다는 죽이고 싶지 않은 그래, 거. 죽이고 싶지 않은 걸로. 네. 맞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숲속에서 그 마베유랑 싸우다가 이제 나무에 맞고 쓰러진 다음에 마베유가 이렇게 오는데 사실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 소리가 안 들렸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살려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비하인드 컷에서는 약간 흰색 말 타는 씬들이 몇 개 있었는데 방송 여기 영화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거 어떨지 일단 후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백마를 타고 앞발을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왕자님 같았을까요? 그게 그 촬영 장면이 꽤 괜찮아요. 왜냐면 홍영수 감독님이 딱 샷을 잡으면 이 카메라 뒤쪽에서 제가 백마를 타고 이 백마의 허벅지부터 딱 등장을 하면서 팍팍 차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습석을 이렇게 깐느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삭제가 됐죠. 왜냐면 감독님과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뭐 백은하 소장님은 다 보셨겠지만 그 중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으면 이 중간 이 하프 타임이 너무 길고 좀 길면 이 후반전으로 넘어갔을 때 이 너무 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독님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죠. 같아요.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제 숲속 장면을 좀 많이 걷어냈고 그리고 양배를 빨리 등장을 시켰죠. 그리고 거기 마베요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총만 안 들었었으면 사실 마베요는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총을 살겠다고 총을 잡는 순간 그 소리가 그 괴물을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역시도 무지죠. 그러니까 무서우면 판단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조용히 보냈어야 되는데 그 총이 나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그만큼 나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가서 느낀 적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힘없는 존재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만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생명체들과 아프리카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되든 안 되든 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살려줄 그걸로 뭐랄까 괴물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거마저 없으면 더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능적으로 이제 손이 가서 이제 그 총을 잡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을 작가님이 한 분. 저기 남자분 핸드폰 밝게 들고 계시는 분. 네. 영화는 14일부터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봤네요.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사도 아까 그 군대 입구 네 군데 다 와. 들리고 여기 이제 집이 한다고 왔는데 와. 저는 조희성 그 힐링트부터 쫓아다녔습니다. 와. 뭐 육촌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 감사합니다. 연기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와. 진짜 내보다 진짜 죽지 않는 불사조. 이거 나중에 유행되겠어요. 에버라이저에서. 네. 다른 게 아니고 강폴 작가님이 오신다 하길래 오늘 그 휴머니즘을 보통 작가님 작품들은 다 뭐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다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호프이 그 자체도 휴머니즘의 어느 정도 동료애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수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강폴 작가님은 요 휴머니즘이 과연 호프에도 얼만큼 적용이 됐는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조승 그 배우님은
진짜 그 마이베이어가 죽이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죽일 수 있으면 죽이는데 잡을 때도 살 잡아가지고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감독님이 보던 거는 진짜 죽이지 않고 미키 마우스처럼 그 서로 있잖아요. 갖고 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감독님도 그렇게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애완인간으로 키울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휴머니즘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휴머니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장면은 범석이죠. 황정민 배우님이 그 같이 옆으로 따라가면서 쏠 때 약간 표정이 멍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슬로우로 보여서 그렇지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얘를 쏴 죽여야 되니까 했지만 잠깐 뭔가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이 길어졌죠. 그 머리를 내렸네요. 네. 그 악이라고 보였을 때 했던 그런 얘가 악인가 이제 했을 때 그 어린 외계인이요 냉동 창고에 있던 그때 아마 그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성기의 전사도 범석의 전사도 성혜의 전사도 전혀 없어요. 얘가 애가 있는 사람인지 결혼을 했었는지 뭐 연애는 뭔 일을 하다가 사냥꾼들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런 씬이 하나씩 있으면서 아 얘도 어떤 인간적인 뭐가 있나라고 추측하는 것도 그나마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특히 다른 사람보다 이제 범석의 그런 모습이 되게 이제 의외로 저는 그게 좀 휴머니티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범석이는 뭐 그 정육점 친구도 그렇고 어쨌든 살리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계속 있긴 하죠. 끌고 가진 않지만. 네.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강풀 작가님에게 더 많은 얘기도 좀 듣고 싶고 하지만 시간이랑 진짜 금방 가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소감 듣고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인성과 굉장히 친하고요. 나홍진과는 동네 친구입니다. 밝혀야 될 것 같아서요. 영화가 지금 이제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 봤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영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호불호가 있고 논란이 있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영화는 저는 정말 반가웠거든요. 근데 조인성과 나홍진의 친구로서 우리가 이제 요즘 너무나 요약본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보고 굉장히 꼬이신 분들 있고 보이신 분들 있지만 돌아가셔서 너는 호냐 프로냐 보고 판단해라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해석이 더 붙어서 더 큰 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자체도 완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2편, 3편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의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2편 그리고 혹은 3편이 나오길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글쎄요, 처음에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세계관의 전체를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깜짝 놀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어찌됐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제작 환경을 말씀드리고 이러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은 자리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500억이 들어간 아주 큰 영화이죠. 근데 또
이 방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영화의 메커니즘을 아신다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감독님께서는 시작을 하신 거고, 저도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많은 뭐랄까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또 두 번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윤성훈 씨가 조금 더 고생하는 걸 보고 싶기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더한 고생을 다음 편에도 또 이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한 2018년도쯤에 안시성 때 만났었을 때 캐릭터 이름이 만춘이었었는데 되게 가득 찬 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의 특히나 또 어제 그제 발표된 가능한 사랑이 또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 또 초청되지 않았습니까? 휴민트와 호프와 그리고 가능한 사랑까지 이어지는 올해의 조인성의 어떤 활약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 여름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는 예감을 이 호프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조인성의 여름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